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임재민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인물은 엘리샤 샤프 선교사 사에리 씨입니다. 목차로는 개요, 에스파이프스 인성 분석, 그리고 영상 및 소감 이렇게 크게 세 목차로 분류를 해놨고요. 세부 목차로는 성장 배경, 기독교 사회복지 도입 과정, 우리 사회에서 행한 활동 및 영향력, 인성 이해, 정신력 분석, 심력 분석, 체력 분석이 있겠습니다. 앨리스 선교사는 캐나다 노바스코샤라는 주에서 태어났고요. 1871년 4월 11일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앨리스 제인 해먼드이고 아버지는 선장이셨는데 윌리엄 에드워드 해먼드라고 합니다. 사에리 씨는 캐나다 노바스코샤에서 태어나 26년간 그곳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병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공부하게 될 때까지 개혁 침례교가 운영하는 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기독교 신자 집안이었고 신앙으로 양육되어 앞으로의 삶을 기독교 사역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 도입 과정입니다. 한 친구가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1897년 입학해 1900년 졸업했습니다. 이 학교를 재학하는 중 장차 남편이 될 로버트 샤프를 만났으며 훈련원 졸업 후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로버트 샤프는 2년 후 조선에 와서 합류했으며 1903년 결혼했습니다. 1904년 남편이 공주 선교부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이듬해 남편과 함께 공주의 최초의 서양식 벽돌 양옥집을 짓고 이주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행한 활동과 영향력입니다. 사진은 사에리 씨 선교사와 유관순 샤프 선교사입니다. 초등교육을 받지 못했던 부녀자들과 소녀들을 위한 야학을 개설하였습니다. 이게 학교 설립으로까지 이어져서 1905년 가을 명선여학당이 창설되었습니다. 명선여학당은 중등교육을 목표로 했지만 교육과는 거리가 멀었던 여성들을 위해 연령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학생으로 받아들여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공주의 최초의 여학교였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후 다시 명선여학당에 교장직을 받아 학당의 명칭을 영명여학교로 바꾸고 부족한 시설과 교원을 보충하는 등 공주 지역이 근대 교육의 틀을 갖추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여기서 조선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사에리 씨 선교사가 결혼을 한 지 한 2년 후에 남편이 병에 걸려서 세상을 뜨는데 그때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조선으로 복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공주 영명여학교는 유관순 열사가 교육을 받은 곳으로 사에리 씨 선교사는 크리스천이던 유관순의 부모에게 교육을 맡겠다 하며 양녀삼아 공주 지역으로 데려와 영명학교에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영명학교에서 2년간 공부한 후 이화학당으로 편입시켜 고등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사에리 씨의 제자 중에는 독립운동가 김연경, 광복 후 자유당 정부에서 상공부 장관을 지낸 이명신, 최초의 여자 경찰서장을 지낸 노마리아 등 많은 여성 인재들이 영명여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아 한국의 여성사회에서 주목받는 인재로 성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스파이프스 인성 분석입니다. 에스파이프스 인성의 의미와 개념으로는 인간의 인성은 인간 행동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인성은 조직화된 행동의 종합적인 그림으로서 정신력, 심력, 체력의 차원으로 구분되며 정신성, 철학성, 지성, 신체성, 감성, 사회성의 측면으로 인식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선 영성입니다. 존재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관계를 인식하고 세상의 실존을 바르게 인식하는 삶을 말합니다. 사에리 씨는 어렸을 때부터 개신교 집안에서 자라며 종교적인 삶을 살아온 점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치입니다. 존재가 지닌 의미를 발견하고 발현하는 삶을 말합니다. 조선에 와서 조선에 헌신하고 조선의 여학생들, 유관순에게 있는 가치를 알아본 점이 그렇습니다.
목적입니다. 삶의 근원과 목표를 성취하는 삶으로 남편의 죽음에 좌절해 본국으로 돌아갔으나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이루고자 한 바를 이룬 점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철학성입니다. 자아관은 자신의 생명 근원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삶입니다. 기독교도로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계속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세계관은 인간과 세계의 원리와 본질을 이해하는 삶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평생 신을 믿으며 살아간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문화관입니다. 자신의 행동의 근원을 찾고 창조적 삶의 양식을 발현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신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결국엔 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 점을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성입니다. 인식은 자신과 타인, 세상과 환경, 생명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으로 조선의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농촌에까지 내려가 선교활동을 계속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논리는 자신과 타인, 환경과의 순환관계를 분석하는 사고입니다. 남편을 잃었지만 그를 받아들이고 선교활동을 계속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창조입니다. 지식을 생활에서 실천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창조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여학교를 설립해 본인의 지혜를 전수해 많은 인재를 창조해낸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감성입니다. 감정인식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는 자신의 선교활동에 대한 감정을 이해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정표현입니다. 감정의 긍정적 이입과 표출을 말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조선의 선교사로와 선교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감정 활용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선교활동 중 남편의 죽음으로 잠시 흔들렸으나 선교에 대한 마음으로 다시 조선에 돌아온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신체성입니다. 건강개발은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 개발을 말하는데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며 정신적 건강을 개발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태도 개발입니다. 상황에 적합한 사고, 언어, 행동을 개발하는 것인데 선교사로서의 적합한 사고를 통해 유관순을 공주로 데려온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원 활용입니다. 시간, 환경과 사물 관리를 말하는데 유관순의 교육 환경을 관리해 준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성입니다. 팔로워십은 지도자를 능동적으로 따르는 구성원으로서의 능력, 공동체 구성원 간의 서로를 따르는 힘입니다. 이는 사헤리시 선교사가 학교를 다니며 무사히 학교를 졸업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파트너십입니다.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타인과 협력적 관계를 통해 공동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조선에서 선교활동을 지속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리더십입니다. 공동체 구성원 간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며 서로를 주도하는 힘입니다.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여성들을 교육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사헤리시 선교사는 부흥에서 만난 유관순을 공주로 데려와 수양딸을 삼고 신학문을 교육시키면서 기독교 복음과 애국 정신을 함께 심어주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1년간 교육받은 후 이화학당의 교비 장학생으로 입학합니다. 사헤리시 선교사는 1905년 샤프 선교사와 결혼하고 영명여학교의 전신인 명선학당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남편인 샤프 선교사가 장티푸스에 감염되어 순교하자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 선교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은 사헤리시 선교사는 1908년 한국으로 돌아와 강경 만동여학교와 논산 영화여학교를 세웁니다. 한국의 여성교육에 헌신하며 유관순, 유해도를 포함한 수많은 여성 독립가들을 길러냈으며 한국 최초의 여성 목사 전밀라, 한국 최초의 여자 경찰서장 노마리아 등
훌륭한 여성들을 배출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이를 먹어서 힘이 없어서 더 이상은 선교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1938년이면은 그가 나이가 거의 뭐 67세, 68세거든요. 그 나이에 이제 나는 이제 양로원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서는 돌아가신 거, 제가 미국으로 귀국하신 거거든요. 그 한국에 대한 그 평생을 자기 청춘을 다 한국에 바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 선교 유적 연구회는 2017년 사이리시 선교사의 뜻을 기리는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미국 LA에 발족하고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사이리시 선교사 유회를 공주로 이전하는 등의 기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의 근대화 교육을 위해 한평생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이리시 선교사. 그 숭고한 선교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감 발표하고 슬슬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변화를 가져다 온 선교사들의 족적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선교사들이 행한 많은 활동들이 지금의 한국을 만드는 데 큰 기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에 있기까지 노력해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어려웠지만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참고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